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 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가평가 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최형범 징수 담당입니다. 나민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수입 징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6급 주무관입니다. 부가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정유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엄미영 주무관입니다. 세수입 징수팀 장경주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 건물 취득 시 가산세 부과 내역입니다. 먼저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하나 미신고 시에는 20%, 가소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도별 가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383건 1억 3,698만 5천 원이고 2019년도 283건 2억 5천 35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말 기준 256건 4억 5천 671만 7천 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 세무별 체납 건수는 7만 5,206건이며 체납액은 29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90건 1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징수 대책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지 조회를 통해 고유서 송달은 물론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납기내 납부 유도 및 체납액 안내를 하고 있으며 조세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 독촉 기간 종료 후 즉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적극 시행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면담을 통한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주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분납 등 징수유예를 해주겠으며 무재산, 공매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소 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4명 1,216건 12억 5천만 원이며 두 번째 체납액 강제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1,245건에 4억 9천만 원, 2019년도에는 1,532건에 10억 7,700만 원을 경매,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에 따른 재산, 급여 등 압류 현황입니다.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 총 3,230건에 9억 8천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수입,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2018년도 세무별 체납액은 7,928건 30억 4,100만 원이며 2019년도는 7,029건 22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은 체납액 6,872건 3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징수 대책으로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송달은 물론 수시 전화 동료 및 안내 물자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속한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강원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지방세는 우수상, 세수입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액 강제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3,602건에 8억 7,900만 원, 2019년도에는 2,861건 6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4월 말 기준은 1,366건에 4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 재산 압류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세무별 증갑 현황입니다. 도세는 예산액 486억 4천만 원 대비 금년도 4월 31일 현재 38.73%인 188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는 예산액 439억 6,300만 원 대비 금년도 4월 30일 현재 26.98%인 128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무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정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정의 주요 감독 대상은 세입금 계좌 설치, 세입금 관련 장비 비치 및 관리 상태, 세입금 이체 금액 일치 여부, 기타 금고 업무 관련 이행 여부 등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가 일시적으로 몰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 사항 및 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우리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조사하고 있으며 탈루세원 발굴은 정기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 목적 사용 여부 등 현지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8년도 293건 7억 3,100만 원, 2019년도에는 175건 25억 6천만 원, 금년도 4월 말 현재는 266건 2억 2,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추진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 48개 분야를 살펴보면 2018년도 74억 824만 7,220원, 2019년도는 80억 7,327만 4,220원이며 금년도 4월 말 기준은 396만 1,840원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되는 7월과 9월이 지나면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의 비과세 감면세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사유는 기한 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 세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8건 2,488만 2천 원, 2019년도에는 20건 15억 8,262만 8천 원이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20건 1,43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온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가온납금 환부 유형은 법적, 제도적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와 가세자료 오류, 이중 부과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 5,501건에 5억 8,59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391건 7억 1,691만 원이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1,258건 2억 3,85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입 결선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8년도 1,895건 4억 9,373만 5천 원을 결선 처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는 2,277건 4억 5,187만 7천 원을 결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결선 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779건 2억 5,940만 5천 원을 결선 처분하였으며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는 501건 10억 8,041만 5천 원을 금년도 4월 말 기준 29건 420만 9천 원을 결선 처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효 완성을 제외한 무재산과 평가 부조액 결선 처분은 매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 즉시 결선 처분을 취소한 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2건이 접수되어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2019년도에 1건이 접수되어 미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부과 업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우리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기간 중 종합면허실 2층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수막 7개소,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안내문 이해 발송을 통하여 사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개인 지방소득세 6,051건 14억 500만 원을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납부 기한은 8월 말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설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하거나 더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간 10분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열어가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박상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그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그 세입 세출 예산안 총 현산액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9% 이상 증가를 했고요. 세입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제가 2019년도 총 그 세입 총괄 현산액 이 증가 폭을 쭉 보니까요. 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저희가 같은 이제 그 이 신축 건물이 이제 중축이 되다 보니까요. 네. 신축이 되다 보니까 이 재산세 부분이 좀 증가가 됐고요. 재산세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증가가 큰 요인은 재산세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신축 건물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같은 질문을 제가 그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가 이제 증가가 되면 그만큼 의존 세원이 우리가 이제 받는 세원들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면 의존 재원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럴 시스템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재산세와 관련된 거는 지금 입주 시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증가가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축 건물이 계속 준공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일시적으로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주춤하면 그렇죠. 증가 폭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미분양 지역으로 이제 모 아파트의 지금 분양률이 한 300개 이상 네.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지역으로 됐는데 이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저감 요인이 앞으로. 아니면 저희는 이제 재산세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분양이 안될 그러니까 경우에는. 회사 그렇죠? 거는 납부가 되는데 또 분양이 되면 또 개인이 그렇죠. 별도로 신고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네.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목별 이제 세입 현황에 이제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지방세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지방세 감면 추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이제 2018년도 회계년도 대비해서 98% 이상 이제 줄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세외 수입도 이제 12%, 지방교부세도 한 17%, 보조금도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2, 3년간의 이제 교통 접근성 개선, 그 부동산 거래하고 이제 대형 신축 건물 때문에 이제 세수가 이제 증가 요인은 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이 향후 한 5년 정도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건축 허가 나온 걸 봐서는 그럴 경우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한 5년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 5년 정도의 지금 이 주기를 보면 되겠네요.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기 이제 막 이제 그 재산세라는 건 보유세니까 네. 계속 이제 신축 건물이 그렇죠.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조금 늘어나는데 네. 그럼 나중에 정체가 되다 보면 이제 네네. 계속 같은 금액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약간 감가상각도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브랜드 아파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이 경쟁 같이 경쟁하는 그 아파트가 분양률이 또 저조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정체 상태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도 맞습니다. 예감이 있습니다. 체납 관리와 관련돼서 좀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그 체납 사유별 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네. 납세 태만이 이제 최고 많네요. 보니까 폐업하고 부도라든가 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 수입도 체납 사유별 이제 납세 태만이 많고 그런데 여기 이제 세입금 환급 현황 내용을 이제 제가 보니까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그 환급 현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개선과 관련돼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이 가온압이 많은 거는 이제 대부분이 국세 경쟁이나 네. 이런 그 자동차 매매에 대한 그 연답을 하고서 네. 거의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항상. 네네. 예, 그러니까 뭐 행정착오는 저희가 이제 그 전산 시스템 상에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그 행정 착오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그 예.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착오가 아닌 예, 그 과온압 이제 내는 입장에서 과온압하는 네, 경우가 사실 좀 맞습니다. 많죠. 예, 이런 대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거는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런 경우에 그 착오가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9년 이제 총 법인 수가 이제 108개소가 전수조사를 우리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추진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예, 예. 이 내용상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 뭐 격려 차원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 증감이 지금 이제 건축 신축으로 좀 그 일시적인 좀 현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거기에 따른 또 이런 그 이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득세도 좀 늘어나고 그런 네.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유지되기는 몇 년 안에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그 증감세는 많지 않을까 이제. 네. 자, 다음에 질의하실 네, 이영수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영순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다 나온 거니까 네. 보고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아는 거고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예. 보통 이제 체납 처분 진행상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 공매 진행 중이고 예.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이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 당해세, 네. 그 재산세 부분이나 그 물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그 이런 뭐 취득세를 추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저당권이나 그런 후순위 자꾸 저희가 선순위 찾을 때 좀 밀려갖고 세금이 다못 선순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세만 선순위. 그게 이제 그 당해세, 그 해당 물건, 음. 물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다 선순위인데 네. 이런 저희가 뭐 세금을 추징한다든가 뭐 지방 소득세 그런 것들은 그 후순위 채권이 돼요. 그래갖고 네. 그 저당권자한테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그 전액 회수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뭐 양도세 같은 걸 낼 수가 없어서 이게 체납이 되고 대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예, 양도- 찾을 길이 없나요? 그래갖고 이게 그 대부분이 고액 체납자가 그 사업이 망해서 네. 그 이제 그 물건이 공매 처분이 돼도 그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주민세가 또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중 그 고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재산 조회나 이런 걸 뭐 실시해서 일단 결선 처분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해갖고 만약에 그분이 뭐 계속 5년 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 세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또 법인이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도산이 돼버리면 네.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식 이동 사항을 봐서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주식이 있고 그 대표자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그 정말 큰 업체들이 네. 좀 꽤 있네요.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참 잘 돌아가서 세금을 납부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맞습니다. 예. 좀 예, 아쉽습니다. 아쉽어요. 예. 예, 특히 아쉬운 게 그린라군이네. 예. 아, 거기 진짜 좀 예,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노고들 많으시고요. 이런 것도 숨긴 또 재산 찾으려다 바쁘시고 숨바꼭질 하시느냐고 바쁘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의결권을 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체납 현황이 어떠느냐가 바로 이제 지방 경제를 그대로 좀 보여준 지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안타까운 부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지역에.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가 세입 예산도 그렇고 추진 실적의 부분들을 보면 목표액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실제 추진 실적 그 15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3년 내내 그 탈루미딘이 은닉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3개년 여전히 그 똑같이 6억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 2018년도는 6억 징수액이 6억 8,700인데 아니 목표액. 네, 목표는 6억인데 네. 사실은 이 6억이라는 금액은 뭐 이제 뭐 저희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큰 법인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과세 감면세액이 나오다 보니까 네. 금액이 증가된 거지. 실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6억 선에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3개년이 우리가 어떻게 예. 보면 도시가 굉장히 많이 건축의 부분이나 세수의 맞습니다. 부분에서 예.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추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가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혹시 그 평가에서의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런- 왜냐하면 목표가 작으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도출이 될 수 아니 있으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세전 평가가 쪽에는 있는데 근데 네. 그게 크진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래 약간 그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네, 저희가 당초 예산 때도 저희 지금은 이제 한 95% 선까지 저희가 이제 잡아줍니다 예산을 네. 90%에서 95%. 근데 네. 저희가 추경도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저 3회 추경 좀 가면은 거의 한 97% 정도 저희가 이제 예산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하고 올해 금년도에 또 그 세금을 추징을 못할 수 있어요. 네. 또 다음 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는 경우에. 글쎄요, 그러니까 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앞서서 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어떤 세수를 좀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 순세계 잉여금으로 쌓인다든가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세수에 맞춰서 그래야지 조금 높게 잡으면 저희가 시의 1년 예산을 잡는데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이 그냥 추징되었다, 많이 횟수가 늘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좀 허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정한 예측 가능한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무과 지금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